자, 이제 그 문자열을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 인티저형이나 더블이나 캐릭터형 같은 이런 기본 자료형은 그 정수나 실수 그리고 문자 같은 것들을 하나의 그냥 데이터로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딱 그 크기라든가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연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미 컴파일에 다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10하고 20을 더해라 뭐 이러한 연산은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해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그 형태가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뭐 길이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그래서 그 문자열을 우리가 보통 배열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일단 그래서 배열을 선언을 하고 입력을 시킨다거나 또는 초기화를 한다거나 해서 이게 문자열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문자열들을 일단 저장을 해놓고 배열에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그 문자열을 수정을 한다거나 또 문자열들을 서로 이렇게 이어 붙인다거나 또 문자열들의 어떤 사전 순서를 비교한다거나 판단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될 때 그런 어떤 연산 가지고 기본적인 연산자 가지고 쉽게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다라는 것. 예를 들어서 10 더하기 20 이런 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어요. 이게 기본 자료형이니까. 자, 그런데 애플이랑 파이랑 자, 이렇게 더해서 애플 파이를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 그렇죠? 문자열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메모리 연속된 공간에 저장을 해놓고 그리고 그 첫 번째 문자의 주소값으로 바뀜으로 그러니까 얘와 얘를 더한다는 얘기는 결국 주소값과 주소값을 더하는 그러한 연산이 수행되는 것이고 그러한 연산은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런 얘기 했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유롭게 문자열도 우리가 자유롭게 이어 붙인다거나 비교한다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게끔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자열을 우리가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것들을 함수를 이용해서 처리하게 되는데 그 문자열 처리하는 함수에 대해서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캐릭터 배열이 하나 있어요. str1이라고 합시다. 자, 20바이트 넉넉하게 이렇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초기화를 합니다. 그래서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문자를 한번 넣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건 지금 초기화했어요. 그러니까 배열을 초기화할 때는 배열 초기화하는 시에 중괄호 열고 S 집어넣고 T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쭉 초기화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쉽다 그랬어요. 이 경우는 중괄호 쓰지 않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저장 공간이 이렇게 20바이트가 잡히고 얘는 이름이 str1이 되는 거죠. 뭐 100번지부터 잡혔다 그러면 101번지 쭉 잡힐 것이고 이거 하나하나는 이제 캐릭터형 변수처럼 쓰이는 거죠. 여기에 strawberry 하고 마지막에 뭐가 들어간다? 널 문자가 채워진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이 저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이거를 출력을 해보자. printf로. 자, 문자열 출력할 때 뭐 씁니까? 변화 문자 s를 쓰죠. 그래서 배열명 str1을 주자. 자, 배열명은 이 배열에서 첫 번째 요소가 요 놈이잖아. 요 놈의 주소값으로 바뀌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주소값을 결국 100이라고 한 주소값을 printf 함수의 인수로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인수를 받은 인수를 가지고 100을 가지고 %s 변화 문자를 썼기 때문에 이 s는 그 위치로 간다 그랬어요. 가서 그 위치에 저장된 문자를 출력을 해주고 또 다음 위치로 가고 출력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주소 연산을 통해서 쭉 출력을 하니까 얘가 스트로베리가 나왔다. 그렇죠? 널 문자가 나오기 전까지 쭉 출력을 하니까 만약 이걸 %u나 t나 그런 걸 썼다면 주소값 자체 100이라는 값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죠? 어떤 변화 문자를 쓰느냐에 따라서 출력되는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다. 자, 어찌됐든 문자를 출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S를 썼고 쭉 출력을 할 수 있었다. 뭐만 줘도 첫 번째 문자의 주소값만 줘도 얘가 알아서 출력을 해줬다. 자, 그런데 이게 출력을 하고 나서 요거를 스트로베리 말고 애플을 저장하고 싶어. 그러니까 이렇게 출력을 했는데 스트로베리가 아니고 애플이 나오게끔 하려면
여기 배열 요소 하나하나에다 뭘 집어넣어줘야 됩니까? 여기 str1의 제로에다가 자, a를 집어넣죠. 그렇죠? 자, 이렇게. 그리고 str1의 1. 두 번째 요소 여기에 p를 집어넣고 또 str1의 2 p 집어넣고 그럼 여기가 하나씩 바뀌는 거예요. a, p, p. 그렇죠? 그리고 str1의 3에다가 l을 집어넣어요. 여기는 l로 바뀌죠. 그렇죠? 자, 그리고 str1의 4에다가 2를 집어넣습니다. 그럼 여기가 2로 바뀌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집어넣으면 스트로베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배열에다 F를 집어넣었으니까 이제 그대로 str1, 즉 첫 번째 요소에 주소를 주고 출력을 하면 이제 F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죠. 그렇죠? 이렇게만 집어넣으면은 이 S는 첫 번째로 가가지고 하나의 문자씩 쭉 차례대로 찍습니다. 뭐가 나올 때까지 찍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널문자가 나올 때까지 찍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따라서 애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애플베리가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쵸? 자, 따라서 스트로베리를 애플로 바꾸고 싶다면 마지막에 꼭 뭘 넣어줘야 된다? str1의 5, 즉 여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다 뭘 집어넣자? 이렇게 널문자를 집어넣어줘야지. 그쵸? 자, 이렇게 집어넣어줘야지 %s로 찍었을 때 100번째부터 가서 뭐가 나올 때까지 널문자가 나올 때까지 찍으니까 애플이 나오지 않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딸기가 먹고 싶다. 그래서 스트로베리로 찍었는데 또 애플이 먹고 싶어요. 사과가. 그러면 또 애플이 찍히는 거죠. 근데 또 다시 뭐 키위가 먹고 싶다. 바나나가 먹고 싶다. 계속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매번 이렇게 집어넣어서 우리가 사용하기가 상당히 번거롭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하자? 이렇게 문자들을 배열에다 하나하나씩 집어넣어서 널문자까지 붙여서 이렇게 문자를 쉽게 바꿀 수 있게끔 만든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함수를 호출해주면은 그냥 한 번에 얘가 쭉 스트로베리에서 애플로 바뀌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함수를 우리가 문자열 연산 함수라고 하고 그러한 함수들은 string.h 헤더 파일에 그 원형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함수를 쓰려면 이들 함수를 쓰려면 string.h를 include 시켜줘야 돼요. 맨 위에다가 이렇게 string.h를 include 시키자. stdio.h 그 다음에 그거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문자열 연산 함수를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처음에 이 스트로베리를 애플로 바꾸기 위해서 어떤 함수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느냐? 그 함수 우리가 string copy라고 합니다. 함수의 이름은 strcpy예요. copy 약자겠죠, 그렇죠? 자, 요거는 요대로 그냥 이름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 요 사용법은 어떻게 되냐면 인수가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 인수로는 복사 받을 곳의 위치. 어디다 우리가 복사 받을 거예요? 여기다가 스트로베리를 애플이란 문자열로 이제 바꿀 거 아니에요? 그 위치는 배열명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100번째부터 할당돼 있으면 str1 이 배열명이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이니까 자, 그걸 주자. str1. 자, 두 번째 인수로는 복사할 문자열이 있는 곳에 위치를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얘를 바로 애플로 바꿔보자.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 상수를 직접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 문자열 상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컴파일 되고 나면 메모리 어딘가에 저장이 돼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자, 널문자 이런 식으로 메모리 어딘가에 함부로 바꿀 수 없게끔 그렇게 관리되는 메모리 영역에 얘가 저장이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그 위치 값이 여기 200번째였다 그러면 자, 이 문자열을 사용한 이 곳에는 즉 strcpy 함수 두 번째 인수로는 뭐가 넘어간다? 200이 넘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문자열 데이터 자체가 인수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문자열은 메모리 별도의 공간에다가 read only 데이터형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그 첫 번째 문자의 주소값으로 바뀐다. 그런 얘기 했었죠. 그렇죠? 첫 번째 문자가 여기에 캐릭터형이니까 결국 캐릭터형 공간에 주소가 넘어가는 것이고 str1이 뭡니까? 얘도 캐릭터 배열이죠. 그렇죠? 캐릭터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이니까 결국 얘도 캐릭터형 공간의 주소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든 strcpy 함수는 뭐를 준다? 첫 번째 인수로는 복사 받을 곳의 위치값, 즉 캐릭터 배열의 배열명을 주고, 두 번째 인수로는 복사할 문자의 위치를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자열 상수를 직접 줘도 된다. 왜? 얘가 뭐로 바뀌니까 그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곳에 위치값으로 바뀔 테니까. 자, 이렇게 하면 strcpy 함수는 어떠한 작업을 해주냐면 두 번째 인수로 받은 그 위치로 가요. 200번지로 가겠죠? 자, 가서 첫 번째 문자를 읽어요. 읽어서 첫 번째 인수로 받은 그 캐릭터 배열의 첫 번째 요소에다 집어넣어줘요. 그렇죠? 결국 str1 제로 요 공간에다가 요 문자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트로베리였는데 얘가 하나씩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자 읽어서 또 집어넣고 쭉 다 집어넣으니까 어디까지 복사가 됩니까? 애플까지 복사가 되죠? 그리고 나서 스트링 카피 함수 그냥 놔두지 않아요. 그냥 놔두면 아까처럼 스트로베리가 애플베리가 돼버린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뭐를? 널 문자를 붙여서 복사를 끝내준다라는 거. 자, 그래서 결국 strcpy 함수로 이렇게 복사를 하고 나서 출력을 하면 자, 스트로베리가 아니고 애플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애플까지만 나온다라는 건 이런 식으로. 내가 뭐 사과 먹고 싶다가 다시 무슨 바나나가 먹고 싶다 그러면 str1에다가 또 바나나를 스트링 카피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언제든지 캐릭터 배열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문자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 마치 뭐처럼 똑같이 쓰입니까? 어떤 변수를 선언해 놓고 거기다가 값을 집어넣는 그런 대입 변성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캐릭터 배열은 하나의 문자열 저장을 위한 변수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 문자열 상수는 그 변수에 들어가는 값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연산 자체는 바로 strcpy라는 함수가 수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a라는 변수에다 10을 집어넣어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렇죠? 우측에 있는 값을 왼쪽에 대입하듯이. 자, 그래서 strcpy 함수도 복사 받을 배열의 이름을 첫 번째 인수로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두 번째 인수에 있는 문자를 왼쪽에 대입을 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문자열 대입은 스트링 카피 가지고 쓴다라는 거. 결국에는 문자를 복사하는 그런 작업이니까. 자, 그래서 이 보면 스트링 카피를 가만히 보니까 결국 뭐와 뭐를 주고 있다? 복사 받을 곳의 시작 위치와 캐릭터 배열에 복사할 곳에 복사할 놈이 들어가 있는 곳에 시작 위치를 줘야 되는 거죠. 둘 다 캐릭터 형변에서 주소가 넘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이러한 조건만 만족을 하면 어떤 거든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한번 봅시다.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문자열 상수를 직접 복사를 해도 되지만 복사할 그런 문자열이 어떤 str2라고 하는 배열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우리가 애플이라고 하는 자, 이러한 문자열로 초기화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별도의 하나의 배열이니까.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str2가 str2라고 하는 배열이 그대로 또 잡히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20바이트. 자, 여기가 200번지였다 그러면 여기에 app, le, 널 문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죠? 자, 그러면 인수로 뭘 주고 있습니까? 이제 뭘 줘야 되는 거예요? F를 주는 게 아니고 F이라고 하는 문자에 들어가 있는 곳에 위치값. 그렇죠? 그게 뭐야? S 캐릭터 배열의 배열명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str2를 주자 이 경우엔. 자, 아까처럼 문자열 상수를 직접 줄 수도 있고 그거를 캐릭터 배열에 집어넣어 놓고 배열명을 줘도 된다 그러니. 자, 이런 경우에 strcpy 함수는 역시 200번지로 가서 이 문자를 하나 읽어다가 100번지에 있는 str1에 집어넣고 그 작업을 계속 합니다. 언제까지? 널 문자가 나올 때까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복사해 주는 게 바로 strcpy다.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나나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는데 자, 이 문자열을 캐릭터 배열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문자열은 이 컴파일러는 뭐로 바뀐다 그랬어요? 첫 번째 문자의 주소값으로 바뀐다 그랬죠. 이게 만약에 300번지였다 그러면 결국 얘는 캐릭터 포인터에다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 바나나라는 문자를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캐릭터 자, 포인터에다가 ps1이라고 한번 합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ps1이라고 하는 그러한 변수는 포인터에 그렇죠? 몇 바이트가 잡힙니까? 4바이트가 잡혀요. 그래서 ps1이다. 그리고 바나나라고 하는
자, 문자열은 메모리 어딘가 들어가 있겠죠? 여기가 300번지라고 하면 PS1에 들어가 있는 거는 300이 되고 얘는 첫 번째 문자를 가리키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strcpy 해가지고 여기다 뭘 줄 수도 있다? 복사 될 곳은 str1이 되고 배열의 이름이 되고 여기다가 ps1을 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ps1에 있는 값이 넘어가는 거죠. 인수로. 300은 뭡니까? 결국에 복사할 문자열이 있는 곳의 시작 위치니까 이런 경우도 가능하겠죠. 그럼 여기에 뭐가 된다? 바나나가 들어간다라는 거. 그러니 바나나하고 넓문자가 붙여지겠죠.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 뭐도 가능합니까? 자, str2를 직접 여기다 줄 수도 있지만 str2도 배열명이고 첫 번째 요수의 주소값이니까 캐릭터 공간의 주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캐릭터 포인터면서 ps2라고 합시다. 여기다가 이렇게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str2를 집어넣어서 그러면 str 자, 2는 ps2에 들어가니까 자, ps2는 str2의 값이 들어가는 거죠? 200이 들어가자. str2는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어찌됐든 ps2도 뭘 갖고 있다?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건 시작 위치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따라서 얘도 ps2 이렇게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하면 결국 ps2가 그 주소값이 있고 그 주소값으로 가서 f를 가져다가 str1에다 집어넣겠죠. 자, 이런 경우가 모두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인수로는 어떤 것들이 가능하다? 문자에, 즉 복사할 문자열이 들어가 있는 곳에 그 배열의 배열명도 가능하고 또 그 배열명을 저장한 포인터 변수를 사용을 해도 되고 자, 그리고 또 문자열을 연결하고 있는 포인터 변수를 사용해도 되고 또 문자열 상수를 직접 사용해도 되고 그렇죠? 어떠한 경우든 전부 다 뭐다? 복사할 문자열이 있는 곳의 시작 위치값이다라는 거. 자, 그런데 두 번째 인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인수로는 뭐만 가능하냐면 복사 받을 곳이죠. 그렇죠? 따라서 복사할 문자열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뭐만 가능하다? 캐릭터 배열의 배열명만 가능해요. 자, 그 공간이 있어야지만 복사가 될 거니까. 그죠? 변수명을 써줘야 되듯이 우리가 대입변산에서 마찬가지로 해도 그런 캐릭터 배열명이 필요하다는 거. 근데 또 뭐도 가능하냐면 이런 경우는 가능하겠죠. 만약에 ps 자, 2에다가 str1을 연결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ps2가 얘가 100을 저장을 하고 얘는 뭘 가리킵니까? str1의 첫 번째 요소를 가리키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자, ps2를 주고 여기다 ps1을 주자. 자, 그러면 ps1이냐 바나나를 연결하고 있다고 할 때 바나나를 어디다 집어넣을 수 있다? ps2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ps2가 연결하고 있는 str1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렇죠? 네. 일로 찾아가가지고 집어넣으니까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strcpy 함수의 첫 번째 인수는 반드시 뭐만 사용해야 된다. 캐릭터 배열의 배열명만 사용해야 된다. 또는 그 배열명을 저장한 포인터 변수도 가능하다라는 거. 또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어떤 동적 할당을 할 경우에 그걸 연결하고 있는 어떤 그런 포인터 이것도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 어찌됐든 복사 받을 곳은 공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복사할 놈은 문자열의 위치값이면 다 가능하다. 캐릭터 배열의 배열명도 가능하고 그 배열명을 저장한 포인터도 가능하고 또 문자열 상수를 연결하고 있는 포인터도 가능하고 문자열 자체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렇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strcpy 함수에 대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래서 strcpy 함수를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걸 우리가 한번 직접 구현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라 우리가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만들어 보자라는 거. 자, 그래서 캐릭터 str이라고 합시다. str에 80바이트 넉넉하게 잡아줄게요. 요거는 초기화는 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str이라고 하는 배열명이 있고 100번지부터 잡혔다고 합시다. 102, 103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쓰레기 값이 있는 이런 상태가 될 것이고. 자, 여기다 우리가 원하는 문자를 한번 복사를 해볼게요. 스트링 카피로. 근데 그 함수 이름을 my underbar strcpy라고 만들어 봅시다. 자, 우리가 strcpy 함수에 복사 받을 곳에 인수 주고 복사할 문자를 인수를 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복사 받을 곳은 뭐가 되는 거예요? str이 되는 거죠. 호출할 때 이렇게 하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애플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한번 복사를 해보자. 자, 이렇게 호출했다고 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한번 정의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다 한번 정의해 볼게요. 어차피 그 복사 받을 곳에 주소 가지고 우리가 처리하는 거니까 반환값은 없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리고 이름은 my underbar strcpy가 되겠죠. 그렇죠? 자, 함수를 우리가 만들 때 호출할 때 인수가 뭐냐에 따라서 매개 변수를 적절한 걸 선언을 해줘야 돼요. 정수값이 넘어오면 인티저형 변수 선언을 해줘야 되듯이. 자, 얘도 뭐가 넘어옵니까? str이 뭐예요? 캐릭터 배열의 배열명이에요. 배열명 그 배열의 첫 번째 요소의 주소예요. 그렇죠? 첫 번째 요소 형태가 캐릭터형이에요. 따라서 캐릭터형 공간의 주소가 넘어오니까 뭐로 받아줘야 돼요? 캐릭터 포인터로 받아줘야겠죠. 그렇죠? 자, 캐릭터 포인터 dp라고 합시다. 이렇게. 자, 그리고 얘는 애플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어디에 있어요? 자, 어딘가에 저장이 돼 있겠죠?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되는 영역에. 자, 그 위치를 200번지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문자의 주소값으로 바뀌어요. 결국 my underbar strcpy 함수에 넘어오는 건 뭐가 넘어온다? 캐릭터형 공간에 주소가 넘어오는 거예요. 따라서 얘도 뭘 받아줘야 돼? 자, sp 이런 식으로 캐릭터 포인터로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자, dp라고 하는 포인터가 있고 sp라고 하는 포인터가 있는데 dp는 뭘 받았습니까? str. str이 100이에요. 그러면 100이 자, 얘를 가리키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sp는 뭘 받았습니까? 문자열이 저장이 되고 그 주소값으로 바뀌니까 자, 이렇게 해서 얘는 a를 가리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주소값들 가지고 복사 받을 곳의 주소와 복사할 곳의 주소 가지고 이걸 여기다 집어 넣어주면 되는데, 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sp가 가리키는 놈, 그렇죠? 이렇게 sp가 가리키는 놈, 이거 포인터니까. 자, 이러면 이제 a가 되는 거죠? 이걸 어디다 집어 넣어요? dp가 가리키는 위치에다가 대입변선자 왼쪽이었으니까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건 결국 우리가 확보하는 str 배열의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거죠. 집어 넣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이제 하나의 캐릭터 변수가 되고 이거는 하나의 문자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a란 문자가 여기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하나만 복사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sp 뿔뿔 하게 되면, 자, 뿔뿔 sp에다 플러스 1 하게 되면 가리키는 거의 크기를 곱해서 더해주니까 가리키는 놈이 캐릭터형이고 크기는 1바이트니까 201로 증가합니다. 자, 이렇게 뿔뿔한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sp가 가리키는 놈 하면은 자, p가 되고 또 뿔뿔하면 두 번째 p가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즉 sp가 가리키는 놈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차례대로 dp가 가리키는 위치도 하나씩 바꿔가면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 작업을 언제까지 합니까? sp가 가리키는 놈이 널이 아닌 동안. 그렇죠?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해주면 복사를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sp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그 자신의 값을 하나씩 증가시켜가면서 이렇게 애플을 우리가 사용해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일단 자, 파일만 돌립니다. 파일. 자, 파일하고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sp가 가리키는 놈이 널이 아닌 동안 반복을 해줘야 되니까 sp가 가리키는 놈이 자, 뭐가 아닌 동안 널 문자가 아닌 동안 자, 아니라면 sp가 가리키는 놈을 어디다가 dp가 가리키는 위치에다 집어넣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데 sp 뿔뿔해서 복사할 것을 다음 위치로 증가시키고 또 dp도 뿔뿔해서 복사 받을 것도 하나씩 증가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sp가 가리키는 놈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여기 a가 되고, 자, 그리고 나서 dp sp 뿔뿔하면 얘가 201로 증가가 되면서 첫 번째 p를 가리킬 거예요. dp 뿔뿔하면 얘가 101로 증가하면서 얘를 가리키고, 그렇죠? 자,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제 sp가 가리키는 놈은 당연히 널 문자가 아니죠. p니까. 자, 또 들어가서 sp가 가리키는 놈 p를 dp가 가리키는 위치에다 집어넣으니까 여기에 p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sp 뿔뿔, dp 뿔뿔 하면 쭉 갑니다.
쭉 가가지고 E까지 왔다고 합시다. 자, 그럼 A, P, P, L, E까지. 자, 여기까지 복사된 상황에서 자, 이렇게. 자, 그래서 SP가 가리키는 놈이 넓은 문자가 아니니까 들어가서 SP 가리키는 놈을 집어넣어요. 그럼 여기 E가 들어가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SP 뿔뿔, DP 뿔뿔 했어요. 그럼 이렇게 가겠죠. 그쵸? DP 뿔뿔 하면 얘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100, 101, 102, 103, 104, 마지막으로 105가 되고, 200, 201, 202, 203, 204, 205가 돼요. 자,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 올라갑니다. 이제 올라가서 SP가 가리키는 놈. 넓문자예요, 넓문자가 아니에요. 넓문자잖아요. 그쵸? 넓문자인데 넓문자가 아니냐고 했으니 거짓이에요. 이제 빠져나가겠죠. 그쵸? 자, 그럼 빠져나갔다는 얘기는 SP가 가리키는 놈, 이 넓문자를 DP가 가리키는 위치에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집어넣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집어넣지 못했겠죠. 그쵸? 자, 이 빠져나갔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 복사하는 작업을 끝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쓰레 값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러고 나서 str 출력을 해버리면 F라고 어떤 쓰레 값이 나온다. 그러니. 그죠? 다행스럽게도 여기는 쓰레 값이 넓문자였다면 F만 나오겠지만, 자, 그거를 기대하기는 무리다. 그래서 반드시 뭘 해줘야 된다?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DP가 가리키는 위치에 뭐가 들어가야 돼? 넓문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DP가 가리키는 위치에다가 넓문자를 집어넣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코딩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제 복사하는 그런 my underbar str cp 함수를 만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my underbar str cpi 함수는 원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string copy str cpi 함수는 이거 우리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는 캐릭터 포인터를 반환하는 그러한 함수로, 자,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캐릭터,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수론, 매개 변수론, const 캐릭터. 자, 이런 식으로 설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원형 자체가. 그래서 이건 그냥 const 포인터 변수라서 SP를 통해서 가리키는 그러한 연결하고 있는 문자를 바꿀 수 없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걔를 가져다가 여기다 집어넣는데, 집어넣고 나서 마지막에 뭘 하냐면 복사된 곳에 그 위치 값을 다시 반환하도록 이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포인터를 반환하는 함수라고 합니다. 자, 이거를 다시 반환하도록 설계를 하면 좋은 게 뭐냐면 함수 호출 문장 자체를 어떤 수식의 일부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반환값이 있는 함수니까. 자, 그래서 복사된 거를 바로 함수 호출 문장을 통해서 출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문자열 연산 함수에 또 다시 인수를 준다거나 그런 작업들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str cpi 함수를 썼다면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printf하고 %s로 str cpy하고 여기다가 str f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printf 함수의 인수로 이 함수 호출 문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함수 호출이 먼저 수행돼서 f이라고 하는 문자를 어디에 들어가요? str에 복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첫 번째 요소의 주소값이 다시 반환이 된단 말이야. 결국 str 값이 다시 이 호출된 이 자리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이 호출된 이 자리로 이 값은 복사가 이미 끝난 그 캐릭터 배열의 위치 값이니까 그거를 printf 함수 인수를 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사되어 있는 걸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 주소를 반환하는 이런 함수를 만들면은 훨씬 활용성이 좋아진다. 함수에 따라서 뭐 물론 이렇게 뭐 반환값이 보이드형이라고 해서 복사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똑같이 설계를 한다면 얘도 자, 이렇게 캐릭터형 변수에 주소를 반환하도록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DP의 값을 다시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DP 값은 여기서 어떻게 씁니까? 계속 증가를 시켜가지고 복사될 곳에 그 위치를 기억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처음 받았을 때 첫 번째 그런 위치값, strb의 첫 번째 위치값이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 하려면 캐릭터 자, 이렇게 임시 변수 하나 두고 첫 번째 받자마자 기억을 해놔야겠죠. 그렇죠? 기억을 해놓고 있는 DP 가지고는 복사될 위치를 가리키는데 사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리턴을 할 때
처음에 P5에다 이거를 복사를 해놨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반환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설계를 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strcpy 함수와 유사한 거의 같은 기능은 같아요. 그러한 함수를 만들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 보면 좋은 게 뭐냐면 strcpy 함수를 사용을 할 때 얘네들은 그냥 복사하는 게 아니고 그 복사될 곳과 복사할 놈의 위치값을 가지고 주소 연산을 통해서 하고 있구나. 따라서 복사할 놈의 주소값만 줘도 얘가 알아서 잘 복사가 되는구나. 복사될 곳은 대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일일이 생각하면서 함수를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고 직접 실행을 시켜보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입 연산과 같은 역할을 하는 문자열 복사하는 strcpy 함수에 대해서 일단 살펴봤습니다. 이제 차례대로 또 다른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string copy, 즉 strcpy 함수를 통해서 우리 프로그램에서 문자열을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인 어떤 개념을 살펴봤는데 이제 문자열을 연산하는 그런 함수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제일 처음에 그 strcpy 함수와 비슷하게 작동을 하는데 인수를 하나 더 받는 그런 함수가 있어요. str ncpy로 이렇게 ncpy라고 그 함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str 배열에 이렇게 20바이트가 있는데 여기를 초기화했다고 합시다. 자, 망고 트리라고 이렇게 초기화를 해봅시다. 그러면 str 캐릭터 배열에 자, 이렇게 있죠. 여기에 mango 하고 그냥 중간에 공백이 하나 있으니까 트리하고 넓은자 들어간 이런 식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겠네요. 여기 이제 str 배열이 되고 자, 여기다가 우리가 문자열을 집어넣는데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만 애플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망고 트리를 애플 트리로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str cpy 하고 str에다가 뭘 집어넣어라? 자, 애플을 집어넣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애플이 차례대로 들어가는 건 맞아. apple 그리고 마지막에 뭐도 집어넣습니까? 넓은 자도 집어넣어서 트리가 있긴 있지만 실제로는 애플밖에 사용이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부터 5개의 문자만 복사를 하는 그러한 str ncopy를 쓰면은 원하는 작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str하고 ncpy예요. 인수가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수로는 복사될 곳의 주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복사할 놈. 복사할 놈이 더 크다고 합시다. 이렇게. 자, 애플하고 하이픈하고 파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중에서 일부만 우리가 복사하도록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몇 개만? 5개만. 세 번째 인수로서 복사할 문자의 개수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럼 복사할 놈의 그 문자의 앞에서부터 몇 개까지만 5개까지만 str에 복사를 해준다라는 거. 자, 그럼 망고가 뭐로 바뀝니까? 자, 애플로 바뀌죠. 그리고 나서 str ncpy가 넓은 자를 붙여준다면 얘는 그대로 애플로 끝나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얘는 다행스럽게도 어떻게 한다? 넓은 자를 붙이지 않고 끝난다라는 거. 따라서 이것만 그대로 바꿔주는 거죠. 여기가 애플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여기 공백 그대로 있고 트리도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이러고 나서 str를 출력을 해주면 망고 트리에서 애플 트리로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str ncpy 함수는 str cpy 함수와 결정적인 차이가 뭐다? 마지막에 넓은 자를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문자열에서 일부만 내가 뭔가 바꾸고 싶을 때 그때 str ncpy를 써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문자를 또 다루는 함수 중에는 strcat라고 하는 그러한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문자를 붙이는 함수다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str이라는 배열에 f이라고 하는 문자를 초기화를 했어요. 그러면 f라고 널 문자가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여기 이제 쓰레기 값이 쭉 들어가 있을 것이고. 자, 여기다가 우리가 f를 파이로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 strcat라고 하는 함수를 씁니다. catenate 또는 concatenate 그런 의미에 붙인다 그런 문자를 붙이는 함수죠. 자, 이 strcat 함수로 함수 인수로는 첫 번째 인수는 str, 즉 붙여넣기가 될 곳에 주소를 주고 붙여넣기 할 그런 문자 열을 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이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strcat 함수를 우리 호출을 해주면 strcat는 str 위치로 가서 자, 어디서부터 파이를 붙여넣기 한다? 널문자 위치부터, 그쵸? 여기서부터 파이를 붙여넣기 해줘야지 애플 파이가 되는 거잖아요. 앞에다가 pi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버리면 얘는 애플 파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strcat 함수는 어떤 작업부터 한다? 붙여넣기 될 곳에 그 배열에서 널문자 위치를 찾는 작업부터 해줘요, 얘는. 그러면서 그거 찾았다 그러면 그 위치부터 붙여넣기 할 그런 문자를 여기서부터 붙여넣기 해준다라는 거. 얘도 마지막에 널 문자를 붙여줘야지 붙여넣기가 돼서 하나의 완성된 문자를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마지막에 널 문자 붙여준다라는 거. 그러면 얘가 a, p, p, l, e 하고 파이 이런 식으로 배열의 값이 바뀌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strcat 함수가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만들어 볼까요? my_strcat라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반환값이 없다고 치고 얘도 붙여넣기 받은 첫 번째 인수의 주소를 반환하도록 원래는 설계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반환값은 주지 않도록 합시다. 자, my_strcat. 자, 뭐가 넘어오고 있어요? 캐릭터 배열의 배열명. 첫 번째 요소가 캐릭터는 변수고 그 주소값이니까 캐릭터. 자, 포인터로 받아줘야 되겠죠. 두 번째도 문자열 상수를 썼으니까 자, 얘도 캐릭터 포인터로 받아줘야 된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이 뭡니까? 붙여넣기가 될 곳에서 널 문자의 위치를 찾는 거. 자, 파일. 자, 뭐가 아닌 동안에 dp가 가리키는 놈이 자, 널 문자가 아닌 동안에 뭐를 해주자? dp를 뿔뿔 해주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증가를 하다 보면 dp가 얘를 가리키고 있다가 쭉쭉 증가하면서 결국에는 널 문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널 문자면 그때 빠져나와서 dp가 얘를 가리키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dp가 가리키는 놈이 널 문자 아닐 동안 증가하는데 만약에 dp가 가리키는 놈이 널 문자였다면 빠져나오죠. 그렇죠? 빠져나왔을 때 dp는 널 문자의 그 위치를 갖고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sp가 가리키는 놈 파이다 그러면 자, 파이는 어딘가 있을 것이고 sp는 p를 가리키는 이러한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sp가 가리키는 놈이 널 문자가 아닌 동안에 dp가 가리키는 위치부터 차례대로 넣어주면 돼요. 여기서부터는 스트링 카피하는 거 똑같다 보시면 돼요. 자, sp가 가리키는 게 널 문자가 아닌 동안에 dp가 가리키는 위치에다가 sp가 가리키는 놈을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dp도 뿔뿔 해주고 sp도 뿔뿔 해주고,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쭉 다 복사를 해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해주라고 했어요? dp가 가리키는 위치에다가 널 문자를 집어넣고 끝내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가 있다. 그래서 strcat 함수는 일단 붙여넣기가 될 곳에서 널 문자 위치를 찾는 작업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얘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초기화가 필요하다라는 거. 초기화가 돼 있지 않으면 str 배열이나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그 쓰레기 값의 첫 번째 요소가 다행히도 널 문자였다면 거기서부터 붙여넣기가 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초기화되지 않은 중간부터 중간 안에 어떤 널 문자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 그 위치부터 이제 붙여넣기가 되니까
앞에 있는 쓰레기 값이 그대로 남게 되더라라는 거. 여러분들 어떤 우리가 누적 변수 쓸 때는 처음에 있는 쓰레기 값이 같이 누적되지 않도록 반드시 용으로 초기화해 주잖아요. 그런 작업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애플이라고 하는 문자를 초기화 됐으니까 넓은 문자의 위치가 애플 그 마지막이었고 거기서부터 붙여넣기가 됐던 거고, 만약에 처음부터 strcat 함수로 우리가 어떤 붙여넣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초기화를 할 때 어떻게 줍니까? 이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공백이 있는 게 아니고 쌍따옴표를 이렇게 두 개를 연속으로 쓰게 되면은 얘는 그냥 넓은 문자로 초기화가 되는 첫 번째 요소만.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넓은 문자를 직접 배열 초기화 방식을 사용해서 해줄 수도 있고, 자, 그리고 str 제로 첫 번째 요소에다가 이렇게 넓은 문자를 직접 집어넣는 방법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어떤 방법도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0을 집어넣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그렇죠? 넓은 문자 ASCII 코드 값이 0이니까 이렇게 하면 0이 들어가면서 결국 넓은 문자를 초기화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되더라. 효과가 나더라.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어찌됐든 초기화를 해주고 처음에 써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strcat 함수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게 뭡니까? 붙여넣기가 될 공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20바이트를 확보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당장에 이제 애플 파일을 만들고 싶은데 애플만 저장되어 있는 그러한 애플만 저장할 수 있는 공간밖에 없다. 그러면 파일에 붙여넣기가 되는데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공간도 충분히 잡아줘야 되더라. 자, 그래서 strcat 함수는 이런 식으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라는 거, 문자를 붙일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문자를 붙이되 일부분만 붙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자열 중에서 앞에서부터 일부 몇 개만 다른 곳에다 붙여넣기 하고 싶다 그러면 strcat가 아니고 strncat라는 함수를 쓸 수 있어요. 봅시다. strncat. 그래서 얘도 인수가 3개인데 붙여넣기가 될 곳에 주소가 그리고 붙여넣기 할 문자열 piece라고 합시다. 이렇게 하고 붙여넣기 할 문자의 개수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3개만 붙여넣기 하자. 그러면 애플 뒤에 앞에서부터 piece 앞에서부터 몇 개? 3개까지만 붙여넣기가 되니까 얘도 역시 애플 파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얘는 뒷부분에다 붙여넣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붙여넣기 하고 난 다음에 한 넓은 문자를 붙여줘요. 그래야지 문자를 완성이 되니까. 여러분 strncpy 같은 경우에는 넓은 문자 붙이지 않았잖아요. 얘는 strncat 함수는 넓은 문자를 붙여준다라는 거. 그래서 문자를 붙여넣기 해주는 strcat 함수와 strncat 함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그리고 또 strlen이라고 하는 함수도 있어요. 걔는 배열에 들어와 있는 문자의 길이를 세는 거거든요. 자, 봅시다. 자, 이렇게 str이라고 하는 배열이 있는데 여기 있는 처음에 쓰레기 값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여기다 키보드로부터 뭔가 입력을 받았다고 합시다. scanf로 %s로 입력받죠. 배열명 주게 되면 자, 이 상황에서 내가 애플이라고 하는 문자를 입력을 시켰어요. 그럼 여기 애플하고 넓은 문자 들어오는 거죠. 이 공간에 있는 전체 20바이트가 되는데 여기에 사실상 프로그램이 실행돼서 애플이 들어올지 바나나가 들어올지 뭐가 들어올지 몰라요. 근데 어찌됐든 들어와 있는 그 문자열은 어디까지 유효한 거예요? 넓은 문자까지. 그렇죠? 이건 이제 다 쓰레기 값인 거니까. 그래서 그 들어와 있는 입력되어 있는 문자열의 길이를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언뜻 생각나는 게 이제 사이즈 오브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사이즈 오브하고 자, str 이런 식으로. 사이즈 오브는 피연산자 하나 취해서 그 피연산자 크기를 바이트 단위로 계산해 줍니다. 그래서 배열명을 주게 되면은 배열 전체 크기를 구해줘요. 그렇죠? 항상 얘는 20이야. 애플을 집어넣던 바나나를 집어넣던 뭐 스트로베리를 집어넣던 항상 배열 전체 크기만 계산을 해주니까 항상 20이더라.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뭡니까? 여기에 들어와 있는 문자의 길이. 자, 그래서 이때는 strlen 함수를 써줍니다. 그래서 strlen 스트링 랭스의 의미예요. 자, 인수로는 뭘 주는 거예요? 배열의 배열명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이 배열로 가서 첫 번째 문자부터 하나씩 살펴봐요. 그래서 넓은 문자냐 아니냐 이런 걸 살펴봐서 넓은 문자가 나올 때까지 그
문자의 개수를 세요. 세가지고 어떻게 한다 얘는 그걸 반환을 해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이를 알고 싶다 그러면 반환값을 반드시 받아줘야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인티저형 변수에다 받아주고 그리고 나서 값을 출력을 해주면 5가 나오겠죠. 그렇죠? printf %d로 출력을 합니다. 문자의 개수니까 len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면 뭐가 나온다? 5가 나온다. 즉 널문자가 나오기 전까지 문자의 개수를 세서 반환을 해주니까 널문자는 포함을 한다 안 한다?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저 함수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my_str_len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 자, 반환값은 있으니까 인티저형이어야 되고 my_str_len. 자, 인수로 뭘 받습니까? 캐릭터 배열의 배열명 따라서 캐릭터 포인터를 받아줘야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주고 SP가 가리키는 놈이 널문자가 아닌 동안 그걸 세줘야 되니까는 CNT라고 하는 변수 하나 주고 초기화해줘야겠네요. 자, 파일. 자, SP가 가리키는 놈이 뭐가 아닌 동안에 널문자가 아닌 동안에 자, CNT를 플러스 하자. 자, SP가 가리키는 널문자가 아니면은 얘가 하나씩 카운트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자도 널문자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세봐야 되니까 확인해 봐야 되니까 뿔뿔 해주고 다시 올라갔을 때 SP가 가리키는 놈은 자, 두 번째 문자 P가 될 것이고 얘가 널문자가 아니니까 들어가서 또 CND 뿔뿔 이런 식으로 결국에 SP가 널문자까지 갔을 때는 자 뿔뿔 해가지고 갔어요. 갔을 때는 SP 가리키는 널문자니까 조건이 거기서 빠져나와요. 이때 CND 뿔뿔 해야 하네요. 안 하잖아요. 그쵸? 네. 자, 따라서 널문자가 나오기 전까지 문자의 수가 되고 여기서 이제 뭘 리턴해주면 된다. 리턴 CNT 리턴 해주면 얘가 바로 뭐다? 네. 배열에서 널문자가 나오기 전까지 문자의 수를 세서 반환하는 함수가 되더라. 자, 이런 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게 바로 str_len 함수다라는 거. 자, size of 쓰지 말자라는 거. size of는 배열 전체 크기를 구해준다라는 거. 배열에 들어와 있는 문자의 개수, 즉 문자의 길이를 알고 싶으면은 str_len을 써라. 자, 그리고 우리가 문자열의 어떤 사전 순서를 비교하는 그러한 함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string compare라고 한다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문자를 배열에 집어넣었다고 합시다. 그래서 str1에 여기다가 우리가 자, 페어를 집어넣고 또 캐릭터 str2라고 합시다. 자, 페어는 배고 피치는 복숭아죠. 그래서 보면은 PA까지는 같아요. 그렇죠? 여기 R하고 C 여기서부터 달라지는데. 자,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이걸 우리가 사전에 어떤 게 더 먼저 나오는지 그걸 우리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전 순서를 결정하고 싶은 거죠. 사전 순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알파벳 순서를 말합니다. 왜냐면 알파벳 순서대로 사전에 단어가 수록이 되니까. 그죠? 자, 그래서 페어가 사전에 먼저 나오는지 피치가 먼저 나오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strcmp다. 자, string compare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인수로는 뭘 줍니까? 비교하고자 하는 두 개의 문자 열이 들어가 있는 건 시작 위치 값을 주는 거 항상. 그래서 str1과 str2를 주자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호출을 해주게 되면 strcmp는 뭔가를 반환을 해줍니다. 자, 반환을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얘가 작업을 해주는 거냐면 자, 이렇게 두 개의 배열이 있어요. 그렇죠? 자, 얘는 str1이고 str2가 되는 거죠. 100번지 붙어 있었다면 100일 쭉 가고 PEAR 널문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200번지 붙어 있었다면 200일 쭉 가고 PEACH 이렇게 널문자. 자, 그래서 str1과 2를 받았어요. str1은 첫 번째 요소 주소고 str2는 얘도 첫 번째 요소 주소가 되는 거죠. 이 시작 위치값만 받은 거예요. 지금 strcmp는. 따라서 얘는 이 시작 위치값을 가지고 가서 간접 참조 연산을 통해서 이 문자를 우리가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들끼리 우리가 뭐 연산을 한다거나 또 대소관계를 한다거나 대소관계 연산을 한다. 이럴 때는 다 뭐가 연산이 되는 거예요? 그 문자의 아스키 코드 값이 연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str1의 제로가 str2의 제로보다 크냐. 이렇게 하면 str1에 있는 문자 p가 str2 제로에 있는 문자 p와 같으냐, 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 얘네들의 그 아스키 코드 값이 비교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strcmp 함수는 첫 번째 문자의 아스키 코드 값을 비교해 봐요. 그래서 첫 번째 인수로 받은 그 문자열의 첫 번째 문자의 아스키 코드 값이 두 번째 문자열의 첫 번째 문자 아스키 코드 값보다 크면 그러면 얘는 얘가 사전에 뒤에 나온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알파벳은 알파벳 순서대로 사전에 수록이 되어 있고 알파벳은 A부터 시작해서 아스키 코드 값이 차례대로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자열의 아스키 코드 값이 두 번째 문자열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얘가 사전에 나중에 수록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뒤에 있는 얘가 뭐가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첫 번째 문자 가지고 먼저 비교를 하는 거니까. 사전에도 그렇게 수록이 돼 있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즉, str1 문자열의 첫 번째 문자가 str2 문자열의 첫 번째 문자보다 아스키 코드 값이 큰 경우에 얘는 뭘 반환한다? 1을 반환한다. 자, 반환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합시다. str1이 str2보다 큰 경우에 1 반환, 그 다음에 str1이 str2보다 작은 경우에, 즉 아스키 코드 값이 작은 경우에요. 첫 번째 문자의 아스키 코드 값이 작은 경우에 마이너스 1을 반환을 하고, 그리고 str1하고 str2하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이런 경우엔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요. 첫 번째 문자의 아스키 코드 값이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 문자를 또 비교해 봐야 돼. 그쵸? 그래서 두 번째 문자가 또 같으냐 그러면 이런 작업들을 해주고, 뭐 다르면 이런 작업들을 해주고, 그렇지 않고 또 같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다른 게 나올 때까지 계속 주소 연산을 통해서 그 문자를 찾아봅니다. 그래서 얘와 얘가 이제 다르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자, 그렇다면 전체 문자리 다 같다라는 얘기, 모든 배열 요소의 문자의 아스키 코드 값이 전부 같다는 얘기는 문자리 완벽하게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str1과 2가 완벽하게 같은 경우는 0을 반환하도록 그렇게 설계해 놨다라는 거. strcmp 함수는.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 문자열이 두 번째 문자열보다 크다면, 즉 아스키 코드 값이 크다면 그 얘기는 뭐예요? 사전에 뒤에 나온다면 그런 얘기죠. 자, 그렇다면 strcmp 함수는 뭘 반환한다? 1을 반환을 하고 첫 번째 문자열이 두 번째 문자열보다 사전에 앞에 나온다면, 즉 아스키 코드 값이 작다면 그런 경우에 마이너스 1을 반환한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에서 뒤에 있는 걸 뺀다고 생각하세요. 아스키 코드 값이 앞에 있는 게 작다면, 그렇죠? 사전에 먼저 나오는 거고, 자, 그렇다면 빼면 음수가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아스키 코드 값이 이거보다 크다는 얘기는 사전에 뒤에 나온다는 얘기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양수니까 1이 나온다. 즉 1을 반환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두 개 문자를 완벽하게 같았어. 그런 경우에는 두 개를 빼면 0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반환값이 0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strcmp 함수는 그럼 우리 어떻게 설계를 할 수가 있느냐. 한번 my_strcmp 함수를 만들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my_strcmp 함수예요. 자, 이거는 그냥 뭐 문자를 비교를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를 알려줘야 되겠죠. 비교한 결과를. 그래서 반환값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0, 1, 마이너스 1 셋 중에 하나를 반환하니까 인티저형으로 반환값 형태를 만들어주고, 자, my_str_cmp를 주면 되겠죠. 그쵸? 자, 인수로 뭐가 넘어옵니까? 캐릭터 배열의 배열명이 넘어와요. 캐릭터 포인터로 우리가 선언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sp1 캐릭터 포인터 sp2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sp1은 100을 저장하고 얘를 연결하고, sp2는 200을 저장하고 얘를 연결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 그래서 sp1과 sp2를 하나씩 증가시켜 가면서 각 문자들에 비교해 주면 되는데,
자, ASCII 코드 값이 특정 문자가 큰지 작은지는 얘가 달라야지만 그걸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동안에는 계속 SP1과 SP2를 증가시켜 줘야 돼. 즉 다른 문자가 나오는 그 위치를 우리가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다. 자, 그래서 파일문 돌립니다. 파일 SP1이 자, SP1과 SP1이 가리키는 놈, SP2가 가리키는 놈이 자, 이게 같다면 이거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 문자가 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런 경우 어떻게 준다? SP1을 뿔뿔해주고 자, SP2도 뿔뿔해주고 이렇게 해야겠죠. 그렇죠? 증가시켜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놈을 찾을 때까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100과 200인데 P 가리키고 P 가리켜요. 그래서 SP1 가리키는 놈하고 SP2가 가리키는 놈이 같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선. 그럼 들어가서 다음 위치로 이동하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이렇게. 또 같아요. 또 이동해요. 계속. 그래서 만약 이 조건이 거짓이 돼서 반복모를 빠져나왔다는 얘기는 뭐란 얘기예요? SP1이 가리키는 놈하고 SP2가 가리키는 두 문자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러면 우리가 뭘 해줄 수가 있다? if 한 다음에 그 ASCII 코드 값을 비교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SP1이 가리키는 놈이 ASCII 코드 값이 SP2가 가리키는 놈의 ASCII 코드 값보다 크다면 자, 앞에 있는 게 ASCII 코드가 크다는 얘기는 사전 뒤에 나온다는 얘기니까 뭘 반환해 주자? return 1을 반환하도록 설계를 해주면 되고 자, else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또 뭘 비교해 주자? SP1이 그러면 자, SP1이 가리키는 놈이 SP2가 가리키는 놈보다 ASCII 코드 값이 작냐? 자, 그렇다면 return -1을 반환해 주면 되겠죠. 자,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어떻게 해주자? 리턴 해주자. 자, 0을 리턴을 해주도록 하자. 이렇게 설계를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떤 경우에 문제가 생기냐면 두 개의 문자열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러브라고 하는 문자와 문자열과 러브라는 문자열 두 개를 비교했다고 합시다.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널문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SP1이 가리키는 놈하고 SP2가 가리키는 놈이 지금 같아요. L로. 뿔뿔했어요. 또 같아요. O가. 뿔뿔했어요. V도 같고 E도 같아요. 또 뿔뿔했어요. 얘는 같죠. 그쵸? 둘 다 같으니까. 자, 이 같은 게 또 들어가서 SP 뿔뿔하고 SP1 뿔뿔, 2 뿔뿔 하면 또 증가될 거 아니에요. 그쵸? 자, 이러면 쓰레기 값이 비교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갑니까? 쓰레기 값이 우연히 또 다를 때까지. 그죠? 계속 증가하면은 우리가 지금 비교하고자 하는 그 문자는 이미 다 끝났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계속 전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두 개의 문자가 같으면은 다른 문자가 나올 때까지 이 반복문 돌려서 그 위치를 찾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위치를 찾는 이 작업은 언제까지 해줘야 돼요? 두 개가 전부 다 끝나기 전까지. 둘 다 널문자가 아닌 동안까지 해줘야 돼요. 둘 다 널문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진하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조건을 하나 더 넣자라는 얘기예요.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 어떤 조건도 만족해줘야 돼? 두 개가 같은데 SP1이 가리키는 놈이 뭐가 아닌 동안에 자, 널문자가 아닌 동안에 이 조건을 하나 더 넣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조건과 이 조건이 두 개 다 만족하는 경우에 증가시켜줘야죠. 그죠? 자, 보세요. SP1이 가리키는 놈하고 SP2가 가리키는 놈. 즉, 문자가 다르다면 이거 조건 검사할 필요 없어요. 그죠? 바로 거짓에서 빠져나와서 어떤 게 ASCII 코드 값이 크냐 비교해주면 그만이고. 자, 이게 같다라면 어떤 조건을 또 우리 검사해주자? 널문자가 아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SP1만 널문자가 아니냐 물어보면 돼요. 또는 SP2가 널문자가 아니냐 물어봐도 상관이 없고. 두 개가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널문자가 아니라면 둘 다 널문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둘 다 널문자가 아니고 둘이 같고 그리고 아직 문자열이 끝나지 않았다면 들어가서 증가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 이 경우에 이 조건이 거짓에서 빠져나왔다면 바로 이 둘 중에 하나에 걸릴 거예요. 둘이 다르니까. 그래서 둘 중에 뭐 하나 ASCII 코드 값이 크든 작든 둘 중에 하나 걸릴 것이고. 자, 이게 계속 같았는데 결국 이 조건이 돼서 빠져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이게 같고 이 조건이 거짓에서 빠져나왔다는 얘기예요. 뒤에 둘이 같은데 둘 다 널문자가 됐다는 얘기죠. 널문자가 아니냐 물어봤는데 거짓이라는 얘기는 SP1이 널문자라는 얘기고
sp1과 2가 같은데 널문자라는 얘기는 둘 다 널문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빠져나왔을 때는 이 조건 당연히 만족할 리가 없어요. 그때는 else로 갈 것이고 결국 문자열이 끝에까지 갈 때까지 갔는데 전부 다 같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때 그 문자열들은 두 개 같다라고 결론 지어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비교해 주는 게 바로 strcmp 함수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strcmp 함수도 비교를 할 때 일부분만 비교를 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strncmp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비교 대상이 되는 첫 번째 거 str1, 두 번째 거 str2 비교하고 세 번째 요소로 뭘 준다? 인수로 뭘 준다? 비교하고자 하는 문자의 개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개까지만 비교하자 그러면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페어와 피치의 앞에서부터 세 개까지만 비교하자. 그러면 같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경우에 얘는 뭘 반환한다? 0을 반환한다라는 거. 아까 페어와 피치인 경우에는 페어가 이 페어에서 R이 C보다 사전에 나중에 나오니까 그렇죠? ASCII 코드 값이 크고 얘가 사전에 나중에 나오니까는 1을 반환을 했는데 세 개까지만 비교한다 그러면 얘가 0을 반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문자에서 일부분만 비교하는 그런 str, ncpy라는 함수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사전 순서를 우리가 비교하는 str, cmp 함수, cmp 함수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str, cmp, 즉 compare 함수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F라고 바나나하고 자 어떤 게 사전에 나중에 나옵니까? 얘가 사전에 나중에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이 B의 ASCII 코드 값이 A의 ASCII 코드 값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사전에 나중에 나오는데 이게 스트링 컴페어에서 두 개를 주고 반환 값을 검색해보면 -1이 나와요. 얘보다 얘가 더 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얘가 대문자로 이렇게 됐어. 그럼 어떤 게 사전에 더 먼저 나옵니까? 애플이 먼저 나오죠. 그쵸? 대문자라고 해서 먼저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스트링 컴페어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얘는 1이 나와요. 아까 이게 소문자였을 때 -1이 나오죠?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보다 작으니까. 이 경우에는 A ASCII 코드 값이 B의, 대문자 B의 ASCII 코드 값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1이 나온다라는 거. 결국 1이 나왔다는 얘기는 앞에 있는 게 사전에 나중에 나온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지만 실제로는 앞에 있는 게 사전에 먼저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 대문자의 ASCII 코드 값 자체가 모든 대문자 ASCII 코드 값이 소문자보다 작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스트링 컴페어는 반드시 그 반환 값이 사전 순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왜? 순전히 ASCII 코드 값 가지고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전 순서를 우리가 판단하고 싶다 그러면 두 문자열의 대소 문자를 반드시 일치시켜 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정확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자열을 다루는 그런 함수들에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대입변성과 같은 역할을 하는 str, cpy 함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cpy 함수는 ncpy라는 함수도 있다. 일부분만 복사하는 거. ncpy 함수에 사용할 때 함수를 사용하면 주의해야 될 점은 뭐다? 마지막에 널문자를 붙이지 않는다라는 거. 자, 그리고 문자열을 붙이는 그러한 strcat 함수도 있었죠. 일부분만 붙이는 strncat 함수도 있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에다가 뒤에 있는 거를 붙여넣기 한다. 이어서 strcat 함수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붙여넣기가 될 곳은 초기화가 돼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충분히 붙여넣기가 된 이후에도 충분히 저장할 수 있게끔 넉넉하게 선언을 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strcat도 ncat 함수가 있었는데 원하는 문자의 개수를 지정해 줄 수가 있다. ncat 함수는 뒤에다 붙이는 거니까 마지막에 널문자 붙인다라는 거.
자, 그리고 문자열의 길이를 계산해 줄 때, 즉 어떤 캐릭터 배열의 문자, 저장된 문자의 길이를 알고 싶다 그러면 size of를 쓰지 말고 str_len 함수를 써라. 그런 얘기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널 문자가 나오기 전까지 문자의 개수를 세서 반환해 준다라는 거. 널 문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도록 하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었나요? str_cmp 함수가 있었죠. 컴페어 주는. 이걸 ASCII 코드 값의 크기를 가지고 비교한다. str_cmp 함수는 앞에 있는 문자열이 뒤에 있는 문자열보다 크다면, 즉 사전에 나중에 나온다면 1을 반환을 하고 앞에 있는 문자열이 뒤에 있는 문자열보다 사전에 먼저 나온다면,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반환을 하고 두 개의 문자열이 완전히 같다, 완벽하게 같다 그러면 0을 반환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자열들이 서로 같은지를 비교할 때 그때 str_cmp 함수를 써야 된다, 쓸 수 있다. 근데 이거 쓸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다? 순전히 ASCII 코드 값만 가지고 비교하기 때문에 완전히 사전 순수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대소 문자를 일치시켜줘라. 그런 얘기 쭉 살펴봤습니다. 물론 비교할 때도 str_n compare 함수를 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앞에서 원하는 문자 개수까지만 비교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